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산 회원구가 지역구인 안홍준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안녕하십니까.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먼저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회원구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홍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나 시작은 희망을 안고 달립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입니다. 말의 기운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경남도를 위해서 마산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국회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정부의 그 외교부와 통일부, 그 평화통일 사무처를 담당하는 그 위원장입니다. 특히 국회의 외교부 장관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외교 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쿠바에 지난 5월 달에 제가 5번의 의원 함께 갔습니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 중에 수교하지 않은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와 마케도니아, 쿠바가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가능한 나라이고 그다음 시리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전도 있고 쿠바는 비동맹 회의를 주도했고 북한 공간이 가장 큰 공간이 50명이 외교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옛날 그 카스트로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1년에 4천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광객이 사고가 난다면 영사 업무가 주 멕시코 대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계를 풀기 위해서 제가 지난 5월에 갔었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올 전반기까지는 사실 수교까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지난 파나마의 북한 선적 억류 때문에 어려움이 시기적으로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올 안에 그런 외교 관계 수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제가 11월 달에 이란 정부 초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란은 미국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북한 변수가 있어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주한 대사가 와서 우리가 더 강하게 동참한다는 또 불만이 있어서 그걸 해소한 차원의 외교부 장관 방문은 불가능하고 저는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장관보다는 위상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정상 방문 수행했을 때 상계 장관이 가지고 저는 항상 헤드 테이블이고 대통령 다음 제가 이제 그렇게 위상이 높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면 저는 미국 의식을 저는 안 하겠다. 나는 간다. 우리 진출한 기업인을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갔다 다녀온 적 사실은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이란 핵협상이 이루어진 며칠 후에 타결되는 아주 절묘한 시기에 가서 국회의장과 또 외교안보계 통일위원장 1위원장과 외교부 장관 또 그 대형 그리고 우리 또 기업인들의 또 한 차손 뭐 미수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총재도 만나는 일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5차례나 입법정책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2013년 제출하신 법안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사실 국회의원은 어쩌면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해 모두 다 55건의 그 법을 개정 법률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재정법은 3가지를 했는데 어린이 안전기본법 그리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또 나눔활동기본법 등 이제 이 3가지를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장난감 사고 또 어린아이들이 또 놀이시설 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를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제보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두 번째 또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이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현행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나눔활동 기본법 이 제정법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 및 자원활동 등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이제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 좀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얻은 성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정감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간 개성공단이 휴업 상태, 중지된 상태에서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동 상태, 현재 얼마나 잘 조업이 되고 있는지 또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이제 지속적인 그 발전적 정상화를 산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외국의 바이어들한테에도.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 여야위원이 함께 방문을 함으로 해서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신뢰화에 도움을 주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통의 어려움. 네. 하나는 통행, 또 통신, 통관. 네. 이 삼통의 어려움인데 지금 그 문제도 지금 구체적으로 통신 문제, 통행 문제도 나름대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유화 제스처가 이제 좀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이제 통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실상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살 아이의 네. 신장이 네. 키가 16cm나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한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중에 이 아이들의 25%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안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갔을 때 개성공단 안에 기업인 4개 기업을 방문하고 간담회 석상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같이 이분들이 한국에도 기업이 있고 동남아, 중국,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도 기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북한 개성공단의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국의 효율성이 3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 1차 중에 40만 평이 개발이 되어서 121개 기업, 아마 이번에 한 3개 기업 외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5만 명, 이전에 5만 4천여 명의 네. 그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네. 40만 평인데 앞으로 100만 평, 남은 60만 평 1차가 남았고 2차가 150만 평, 3차가 550만 평, 합쳐서 공단이 800만 평이고 1000만 평을 개성구 시내와 같이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면은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가장 큰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통하고 또 손재주가 좋고 네. 또 이런 또 학력도 되게 전문대 이상 출신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절대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북한 민심을 사는 역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산부나 영유아 문제, 지원 먹는 문제, 필수 접종,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계획치료나 이런 생필품 또 이런 것은 무한적으로 저는 정치적 상황,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북한 민심을 살 수 있다. 지금 만약 북한 정부가 반 정도는 저는 무너진 거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과연 한국으로 통일이 되겠나?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당이나 또 군의 기득권층,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이 해왔던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기들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한국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친중국 정권, 집단 지도 체제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일은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평소에 북한 민심을 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싱플 지원,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많이 지원해서 북한 민심이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런 기득권층이 중국 정권을 자기들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세우려 할 때 북한 주민의 봉기에 의해서만이 한국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외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성택 처형이 최룡해의 역쿠데타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북한 정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당시 그 장성택 처형을 했을 때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 언론 모두가 우리 통일부 국정원도 그랬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확고하기 위해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으로 했는데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고 우리 여야 위원이 외통위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관계 진단 및 대책이라는 토론회 석상에서 저는 사실 언론 플레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보도 잘해내고 대들 이렇게 국회의원들 잘하지만은 저는 축사에서 사실은 그 말을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의 대비 또 대책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최용해 정치 참모장이 주도한 것이다. 역쿠데타라 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면은 김정일이가 사망을 했을 때 김정일은 원수였습니다. 군계급은. 그때 이영호라는 군총 참모장이 차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대장경업장이었습니다. 차수보다 한 단계 낮은. 그때 김정일이가 사망하자 이영호 군 참모장이 차수로서 사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작년 6월 초입니다. 2012년 6월 초에 장성택이 저녁에 이영호 집을 급습을 했습니다. 20명을 사살했습니다. 아마 총격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경비병하고 경호원하고 아마 총격전을 내서 20명이 사살당하고 이영호를 체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북한 언론에서 이영호는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모든 직에서 은퇴한다는 아마 그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사망하자 이영호의 선군 쪽으로 또 이제 그 권력이 갔다가 장성택이가 이영호를 체포하고 난 후에 또 선당 쪽으로 이제 권력이 왔죠. 왔는데 이번에는 최용해의 역쿠데타다. 그 김정은은 사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적인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백두혈통이라는 걸 내세워서 북한 인민을 단합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권한은 최용해 군에서 가지고 있다. 그 후에 아마 일본 요미리 신문에서 아마 그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한 후에 며칠간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보면은 자기 뜻하고는 다르지 않냐. 자기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처형하는데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에 아마 김정은의 그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의 그 추도식에 참배했을 때 애도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 아무리 고모부를 하더라도 자기 권력을 확고히 했다면은 당당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아주 뭐 설명 한마디로 죽을 상해 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다. 뭐 확실한 나름대로 저는 북한에서 최근에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며칠 전에까지 평양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한테 직접 오찬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그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우리 정부나 군 정보 당국자, 언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은 이 생각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그래서 정책 노선이나 권력 투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사실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지전을 하더라도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은 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 또 취임 후에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 보복하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지원 세력,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도발을 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지킨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다. 아마 보복을 할 수밖에, 전면전을 각오하고라도 보복할 것이다. 전면전이 되면 사실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지만은 한 열흘 안에 저는 80% 이상 북한 전력이 괴멸당하고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전면전이나 국지전 도발도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권력이 굉장히 불안한 이 상태에서는 내부 주민, 북한 주민의 결속을 위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도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주제를 지역 현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13년 지역의 중점 사업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나름대로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몇 가지 화두를 제가 던졌죠. 네. 일하는 국회의원, 또 3.15 그 민주주의 성지다운 마산의 깨끗한 정치인, 뭐 그다음에 제가 소신 정치인 이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지역 사업도 했다고 봅니다. 먼저 30년 주민 작년에 한 사업 중에 수건 사업인 석전 1동 그 철길 토성 제거 작업 한 6천여 평이 새롭게 생겨서 동네가 완전히 훤하게 토성으로 막혀 있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157억 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폐선부지 내 흉물이었던 또 폐교량 철거 사업도 48억 3천만 원을 국비를 투입해서 지난해 연말 완공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안행부와 교육부의 특별 교부제를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는 뭐 행안 의원이 아니면서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저 체육관이 없어 열악했던 그 고암 여중생들을 위해서 특별 교부금 12억 4천만 원이 확보돼서 올 봄부터 착공이 되고 네. 다음으로 평성 송정간의 도로 확장 공사 5억 원, 합성이동 동부경찰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2억 원, 구암이동 신호아파트 뒤 도로 확장 2억 5천, 내서 상계리 노구천 도로 확장 2억 5천, 합성이동 공영주차장 건립 3억 원 등으로 전통시장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심했던 구암이동 철길 지하차도 사업 관련 5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착공이 가능토록 했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어서 금포람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석전동 건주공원 설치에 19억 원 확정된 창원시와 조율을 마치고 작공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몇억 원, 1억, 2억 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은 도비 시비가 보태져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비입니다. 예. 또 이외의 국비 사업에 대한 그 국비 확보 현황은 내서 지역의 강제천이 지금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네. 많은 네. 시민이 나와서 그 걷기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심의를 기울인 사업이 지역 하천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친수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7만 5천 내서 지역을 흐르는 강려천을 정비하는데 130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친수공간 조성이 연말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올 연말에. 이어서 176억 원이 투입돼서 감천 쪽에 고양의 강이 또 네. 사업이 되는데 올해 아마 그 설계비를 국비에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성동, 석전동, 양덕동에 흐르는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100억 원 확보했고 산호천 생태하천 사업에 72억 8천만 원이 확보돼서 올 연말 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노화되고 협소됐던 동부경찰서 신축을 위해서 2억 7천만 원 확보했고 이 사업은 174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봉암동 또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전국 7대 도시 명성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경제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공약은 마산 자유지역의 1차 고도화 사업에 국비 604억 원, 지방비 포함해서 980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완공을 올해 눈앞에 두고 있고 2단계 사업 또 총 사업이 1,459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올해 16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생산 인프라 개선 사업이 신규로 올해 6억 4천만 원을 만들어서 55억 원이 투입되는 또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했던 마산 로버랜드의 건설로 마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04년 제가 건설고탱위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명칭은 바뀌었지만은 제가 제안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일명 이수진대교 마산 거제 국도건설 사업에 400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이는 로버랜드의 진입도로로 활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 내서 7년간 국도사 86억 원, 내서 상계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11억 원, 합성일동 경전선 접속도로 확장 12억 6천만 원, 동마산 시장 좋은 창고 마련에 3억 2천만 원, 마산역 그 번개시장에 아케이드 초과 사업 7억 3천만 원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올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제 10년간 했습니다. 항상 일하는 국회,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 또 지역 침체된 마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또 특히 저는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정부의 치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관장하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는 직접 국익에 직결되는 또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한 또 상원이라고 하는 또 다섯 위원들이 여야 위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담는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선거 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사안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마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또 깨끗한 국회의원,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산 해원구의 안홍준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의정 활동과 지역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